자, 재정의 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얘기해요. 파이낸스가 이제 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 돈이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미래에 쓸 걸 대비해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얘는 돈을 빌리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이낸스라는 게 금융 할 때 금이 돈이잖아요. 융이 융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둘 다 행복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민간의 금융이 아니라 이거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앞에 퍼블릭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많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가 돈을 쓰고 정부가 돈을 거두는 방법은 이제 조세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정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정부가 우리의 관심사고요. 정부는 예전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한 경제학에서는, 특히 미시경제학에서는 이게 시장을 관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이요.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꼭 구체적인 시장은 아니어도 돼요. 사이버 시장도 시장이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게 다 행복하게 잘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경제가 침체되고 시장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놔두자니 뭐 어떻게 회생할 뭐 기미도 안 보이고요. 그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정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을 사실 특히 미시는 주로 이제 시장을 다루는 것이지만은 거시경제로 가면 이제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길 것인가 양자 간의 선택이고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참고로만 보세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걸 작은 정부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러한 주장을, 시장을 강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전학파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 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나중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다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물론 정부가 등장했다는 말은 정부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역할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부가 팽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정부가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많이 큰 정부라는 게 이제 팽창한 걸 얘기하잖아요. 팽창한 큰 정부. 이걸 살펴보게 될 건데 경제가 침체됐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게 뭐 사회복지 같은 복지에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또 나날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또는 호황되었을 때 개입을 하게 되는 뭐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왜 팽창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요 정도 흐름은 갖고 계시고요. 자, 거기 책 제목에 보니까 밑에 재정과 재정학의 개념에서 밑에 큰 제목이 세입, 세출, 예산, 재정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요,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정부가 있다라고 할게요. 어디서 돈이 들어오네요. 이걸 우리가 세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세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정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돈 필요한 데에다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빌려서 융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하면 정부의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데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네요. 이게 수입이고요. 정부의 수입.
정부의 지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다 설명드리긴 하는데 내용은 집중해서 다 듣긴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지만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베이스가 이렇게 튼튼하게 깔리는 거거든요. 뭐 축구 선수나 수영 선수들 보면 다 트레이닝하고 100m 달리기 연습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뭐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 헤딩 슛이나 슛 하는 연습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기초 체력도 튼튼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점차 정리할 때는 이런 거 안 보는 거죠. 이렇게 안 봐도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개념이 대충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잡혀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요. 돌멩이를 담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담냐면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가 있고요. 중간 돌멩이가 있고요. 모래 같은 게 있다라고 할 때요. 모래부터 담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큰 돌을 먼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크니까 이렇게 요거밖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돌을 담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런 거 틈새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거 뒤처리한다라고 해서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가장 많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모래에 해당하는 거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머릿속에 정부의 역할, 세입, 세출 막 하고 막 복습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 스토리 뭐 이런 쪽에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세입, 세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세입의 원천 뭐 책에 나와 있는 걸 몇 개 정리해 보면은요. 조세 수입의 원천. 처음에는 세입의 원천이니까 조세가 있고요. 세금을 거두는 거죠. 주식이라든가 정부가 또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네요. 매각 대금이 정부의 세입의 원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정부도 국공채를 발행할 수 있네요. 본드를 발행해요. 그래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네요. 아니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벌과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의 세입의 원천이 되는 건데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이 중에서 조세에 대해서, 텍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주로 강제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조세 파트 책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조세 파트가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세 보면 민간의 의사와 관계없이라는 강제성이 담겨 있다라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이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한테. 벌과금, 수수료 이런 것들도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의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출 보면은 정부가 돈을 쓰는 거네요. 보통 많이 쓰는 게 국방, 외교, 치안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죠. 뭐 국방이라든가 치안 그리고 또 돈을 정부가 어디다 쓰는가? 뭐 교육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개발비라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자금을 사용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 확충 비용 이런 거에다가 정부가 이제 돈을 사용하게 되네요. 그래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요 우리가 뭐 민간 기업은 아니고요. 정부가 사실 조세가 대부분이 되는 건데 강제성을 지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내가 얼마를 돈을 벌었는가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돈을 쓸까 이렇게 분배하는데 강제성이 있으니까 거두기만 하면 다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거둘 때 근거가 명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어디다가 쓸지를 먼저 계획을 짜요.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재정학은요 중간에 뒤에 가보면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긴 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재정학은 큰 관심사가 아니고요. 재정학도 보면 특히 요즘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회학이라든가 행정학에서도 이렇게 재정학을 연구하고 책도 교재 보면
행정학 전공,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은데 행정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사회학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의 관심사는요. 재정학이 이렇게 응용미시경제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건 어떤 제도나 시스템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 시스템, 제도 이런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재정학 공부하실 때 이쪽 하면 편하긴 해요. 경제학 얘기가 없고 그냥 외우면 되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10년, 20년 전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 넘기다가 예산제도, 시스템, 뭐 PPBS 뭐 등등 제로베이스 우리 책에서 좀 언급은 있긴 해요. 옛날에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학 접근 방법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게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걸 먼저 해결을 하시고 나중에 어쩌다 나올 수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10년에 한 번 나왔다. 운이 나빴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한 문제 어쩌다 맞을 가능성 때문에 막 공부하시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잔챙이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산. 그러니까 이거 막 쓸 때 국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우리 책 거기 보면 이제 재정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재정학이란 정리를 하면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부의 수입 및 지출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요. 여기 있는 거 돈 다 희소하잖아요.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낭비가 없는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게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잘 써야 되는데요. 낭비가 없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충족시켜야 될 게 좀 이왕이면 공평성을 위해서도 잘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그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요, 마무리 정리하면 재정학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구나. 정부가 어디다가 돈을 쓰겠다라는 게 딱 잡혀 있으면 조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요. 뭐 이거 엄격하게 잘 통제를 해야죠. 만약에 돈 낭비해 버리면 뭐 국가가 파산되게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정부의 하는 역할, 뭐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